안녕하세요. 이제 어, 두 번째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다뤘었죠. CAD 시스템의 도입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화면 및 메뉴 구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아 화면의 풀다운 메뉴가 이 부분에 있는 메뉴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카티아 화면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카티아를 처음 열었을 때 파일에 뉴를 하게 되면 이 캡, 이 파트를 해서 이제 뉴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다운 메뉴라고 한다. 뭐 스타트, 이노비아, V5, VPM 파일, 뭐 에디트, 뷰, 인서트, 툴스, 윈도우, 헬프까지 있는 스타트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이 풀다운 메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요. 이 부분은 카티아를 엑시트 하거나 크기를 작게 하는 메뉴라고, 카티아를 밑으로 다운 시킬 땐 이 부분을 누르면 밑으로 다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티아를 이렇게 놓으면 카티아가 조금 작아지는, 그래서 이 부분의 크기를 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형 완전히 이 부분 카티아를 엑시트 하는 그런 명령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티아 화면 메뉴 구성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3D 컴파스라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3D 컴파스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되겠네요. 3D 컴파스가. 그 다음에는 이제 3D 컴파스 외에도 어, 다큐먼트 엑시트는 했고, 툴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툴바가 여러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툴바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 툴바의 기능을 없어졌으면 뷰로 해가지고 다시 툴바를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뷰에 툴바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커스터마이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커스터마이즈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옵션이 나오는데, 커스터마이즈 리스토어 얼 컨텐츠라는 버튼이 있어요. 걔를 누르면 모든, 그리고 리스토어 포지션까지 이렇게 해주면 포지션들이 다시 리스토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툴바 중에 제가 필요한 것들 이렇게 꺼내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원하는 피처들을 이렇게 꺼내올 수는 있겠습니다. 좀 전에 리스토어 시킨 것들을 몇 개를 꺼내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많이 쓰는 툴바를 이렇게 꺼내놓고 쓸 수도 있다. 꺼내놨다가 리스토어 시키면 아까처럼 다시 이쪽 부분에 요 툴바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파트 디자인을 열 때 그 부분을 쓰게 되고요. 그렇게까지 이해했고, 커맨드 윈도우즈가 요번에 이제 어떤 커맨드를 썼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커맨드 윈도우에 나타나겠고, 지오메트리는 여기에 이제 지오메트리가 표시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화면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엑시트 하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풀다운 메뉴에 스타트 파일, 에디트, 뷰 등이 풀다운 메뉴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한 내용이 되겠고요. 스타트 다 있었죠. 이렇게 스타트 파일, 에디트 같은 것들, 뷰 같은 것들이 있다는 내용이 뭐 설명이 되겠고요. 작업을 위해 워크벤치로 들어가는 방법은 스타트의 미케니컬 디자인에서 파트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트의 미케니컬 디자인에 파트 디자인을 클릭하면 워크벤치, 지금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를 입장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입장한 상태까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당 워크벤치로 이제 입장한 게 좀 전에 그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스탠다드 메뉴바에서 파일의 뉴를 이해해서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를 입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입장하는 방법은 파일의 뉴를 클릭해서 뉴라는 대화창이 뜨면 여기서 파트를 클릭해주고 OK를 누르면 새로운 파트 2의 입장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윈도우즈의 뷰 윈도우를 보게 캐스케이드나 타일 버티컬리로 놓으면 파트 1이랑 파트 2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파트 2를 엑시트 하고 싶으면 이렇게 엑시트 하고,
얘를 이렇게 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창을 열 수도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OK를 눌러서 이렇게 새로운 창으로 스탠더드 메뉴바에서 들어가는 방법도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되셨으면 이번에는 저장하기 버튼이 있는데 파일에 보면 세이브라는 기능이 있고요. 스탠다드 툴바의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 저장 파일의 확장자를 바꿔서 주로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STL 파일로 우리가 파일 형식을 저장하죠. 모델 파일의 경우는 카티아 V4 버전이기 때문에 버전 같은 것들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파일에 세이브하는 기능이 이렇게 저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툴바에도 세이브 기능이 이렇게 있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떤 확장자를 저장할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STL 파일은 3D 프린터라든지 IGS는 보통의 CAD 파일, 모델 파일은 카티아 V4라고 그랬죠. 그렇게 써 있나요? 네, 모델 파일의 경우는 카티아 V. 지금 우리가 강의하는 이 프로그램은 카티아 V5다. 네, 카티아 V5 프로그램이니까 카티아 V4를 깔아놓고서 우리가 쓰게 되면 이 저희 강의랑 호환이 안 되는 버튼들이나 메뉴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보시면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이제 다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셈블리 디자인 같은 경우는 cat 파트가 아니고 cat 프로덕트 확장자명이 cat 프로덕트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cat 드로잉 드래프팅 파일 2D 도면 같은 경우에는 cat 드로잉으로 저장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스탠다드 툴바의 세이브도 좀 전에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이 세이브는 이쪽 밑에 부분에 스탠다드 툴바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파일을 찾아서 설명을 드렸네요. 종료하기는 파일의 엑시트 버튼을 누르거나 윈도우 창의 우측 상단의 풀다운 메뉴에 있는 윈도우 종료 아이콘을 클릭해서 여기 윈도우 종료해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또는 파일에서도 엑시트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나갔다 다시 들어가려면 이제 카티아 프로그램으로 입장해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종료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시스템의 약자고 카티아라는 것이 뜨면서 프로그램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파트 디자인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파트 디자인을 바로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풀다운 메뉴에서 커스터마이즈 입장하면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되고요. 툴즈의 커스터마이즈 입장에서 새로운 창이 열리며 여기에 스타트 메뉴를 선택해서 초기에 열린 워크벤치 아이콘을 더하거나 삭제가 가능한데요. 좀 전에 이 초기에 열린 워크벤치 아이콘이 여러 개가 나왔죠. 다시 한번 볼게요. 나갔다 들어올 때 이것이 뭐가 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티아를 열고 이렇게 나가면 이미 제가 그 툴즈의 커스터마이즈 풀다운 메뉴 툴즈의 커스터마이즈로 입장해서 스타트 메뉴에 열릴 때 뭐뭐 입장할지를 제가 선택해 놓은 걸 뭐뭐 해놨죠. 파트 디자인, 어셈블리 디자인, 드래프팅 2D 도면으로 드래프팅 도면을 뽑는 거죠. 이거 제너러티브 쉐입 디자인이랑 스케쳐, 와이어프레임, 서페이스 디자인만 열려라 이렇게 6개를 풀어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서 이 메뉴를 조정할 건지 요 중에 하나를 빼볼게요. 하나를 빼려면 툴즈의 이 커스터마이즈 네 번째, 5번째 있죠. 커스터마이즈 들어가면 대화 정보션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타트 메뉴에 지금 6개를 걸어놨다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가 이거는 안 쓸 것 같으니까 제너레티브 스트럭처 어널시스를 빼볼게요. 얘를 이쪽으로 두면 빼지는 거예요. 그리고 클로즈 시키고 다시 놓게 되면 아까는 6개가 떴지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카티아 프로그램을 다시 구동을 시키면 이제 5개만 스타트 메뉴에 나오는 거예요.
많이 안 쓰는 거는 빼고 많이 쓰는 것만 스타트에 바로 누르면 이 아이콘이 5개가 뜨는 거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지금 5개로 줄어든 거 보이시나요? 예, 제너레이티브 쉐입 디자인이 없어졌죠. 하나 더 빼면 이제 4개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EL 누르면 바로 파트 디자인으로 입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장하는 게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일일이 스타트에 미케니컬 디자인까지 찾아가지고요. 그래서 파트 디자인을 눌러야 이렇게, 그래서 뉴 파트가 나와서 파트 1을 OK를 눌러야 스타트로 입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입장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설정을 미리 다 해놨으니 바로 카티아 프로그램 열어서 나타나는 5개의 메뉴 중에 와이어프레임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와이어프레임으로 입장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와이어프레임, 아까는 파트 디자인을 입장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와이어프레임의 서페이스 디자인으로 바로 이렇게 입장을 해서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트 디자인 작업 한번 해볼까, 이왕 입장을 했으니까요. 아무거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Y 플레인 잡고 스케치 워크벤치로 들어가서요. 작업을 오늘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가볼까요? 그리고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실린드리컬을 이용해서. 네. 포인트가 아니고 그럼 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네. 그럼 이거로 하지 말고 익스트루드로 해가지고 바로 그냥 만들면 이걸 이렇게 키워서 서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와이어프레임으로 그렇게 입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입장해야 되냐면 스타트의 미케니컬 디자인을 찾아서 와이어프레임이 밑에서부터 3번째 있는 걸 찾아서 이렇게 해서 파트를 다시 OK를 눌러야 입장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입장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더하거나 삭제가 가능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티아 워크벤치 컨셉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워크벤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대상을 작업하기 위해 여러 개의 작업 공간을 이동할 때, 이때의 작업 공간을 워크벤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파트 디자인은 3차원 솔리드 형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워크벤치, 솔리드 기반으로 형상을 모델링하며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워크벤치를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셈블리 워크벤치, 워크벤치는 이걸 얘기해, 다양한 워크벤치가 뜨잖아요. 카티아를 이렇게 처음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요. 그때 나타나는 5개의 워크벤치, 여러 개의 워크벤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주요 쓰는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라든지 어셈블리 디자인이라든지 드래프팅이라든지 제너레이티브 쉐입 디자인. 제너레이티브 쉐입 디자인을 껐으니까 지금은 꺼졌겠네요. 하지만 제너레이티브 쉐입 디자인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상태로 다시 띄우려면 툴즈에 커스터마이즈 가셔서 스타트 메뉴 가셔가지고 제너레이티브 쉐입 디자인을 여기서 찾아서 이렇게, 제너레이티브는 G겠죠. DFG. 제너레이티브 쉐입 디자인을 다시 이렇게 놓으면 6개로 애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스타트 카티아에 하게 되면 이제 6개가 뜨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제너레이티브 쉐입 디자인은 지금 하나 생성시켰는데 대상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6개가 되겠죠. 이제 스타트 메뉴 아까 5개에서 제너레이티브 쉐입 디자인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입장을 해볼까. 얘를 클릭하면 바로 입장이 될 텐데요. 다양한 메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뜰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CA 할 때, 카티아를 이용한 CA 할 때 많이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게 형성할 수 있는 워크벤치이고요. 곡선 등 3차원을 형성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케쳐 같은 경우는 2차원 단면 프로파일 또는 가이드 형상을 그리는 워크벤치고요. 3차원의 솔리드 또는 서페이스 형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솔리드를 만들기 전에 스케치 워크벤치를 먼저 사용하게 되는데, 스케치 워크벤치를 한번 입장해 볼게요. 얘를 끄고요. 얘는 지금 제너러티브 쉐입 디자인에 있으니까 스타트 미케니컬 디자인의 파트 디자인으로 가셔서요. 파트 디자인으로 가서 XY 플레인을 클릭해서 스케치 워크벤치로 들어가면 요 부분이 스케치 워크벤치가 되겠습니다. 스케치 워크벤치는 모노종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만약 사각형을 그리고 싶으면 사각형은 이렇게 그리면 돼요. 사각형을 이런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중간을 이용해서 양쪽 좌우가 시메트리하게 이렇게 대칭이 되는 사각형을 이렇게 스케치를 만들어. 스케치 워크벤치는 여기서 설명하듯이 2차원 단면 프로파일을 만드는 데 사용돼요. 그래서 2차원 단면 프로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2차원 단면 스케치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은 무슨 뜻이죠? 프로파일은 단면 또는 이 단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이렇게 높이를 갖는 이런 부품을 만들려면 좀 전에 만든 이 단면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단면 형상이 있어야 이런 형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단면이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단면이 있기 때문에 이 높이 50을 갖는 3차원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단면 프로파일을 만드는 것이 스케치 워크벤치다 하는 거고요. 와이어프레임의 서페이스 디자인은요, 이 파트 디자인 작업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워크벤치라고 할 수 있고요. 솔리드 형상에 비해 표현 능력이 우수하고 일반적으로 서페이스 또는 와이어프레임으로 만들어진 형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와이어프레임의 서페이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파트 디자인 작업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와이어프레임을 이용해서 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트에 바로 와이어프레임을 6개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로 입장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실린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페이스에서 보면 네 번째 실린더가 있으니까요. 포인트를 한번 찍어줘 볼게요. 포인트를 크리에이트 포인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00에 포인트를 하나 찍고요. 레디우스를 50을 갖고 높이를 50을 갖도록 한번 포인트 디렉션은 Z 디렉션으로 한번 위로 올려 볼게요. 이렇게 올리고 이 부분 리미트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레디우스도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든 서페이스, 이런 부분은 껍데기. 그러니까 와이어프레임의 서페이스는 껍데기다. 좀 경박스러운 말투라고 하나요? 경박스러운 말투로는 껍데기를 만드는. 스케쳐나 솔리드는 덩어리를 얘기한다. 서페이스와 솔리드 옆에는 덩어리, 서페이스는 껍데기다. 앞으로 조금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천박스러운 용어를 쓰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서 바로 쉽게 외우게 하려고 제가 좀 천박스러운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와이어프레임은 껍데기다, 솔리드는 덩어리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리드 형상에 비해 표현이 우수하고 와이어프레임 형상을 좀 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예시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카티아 메뉴의 언어가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코리안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코리안으로는 주로는 저는 쓰지 않고 영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으로 변경하는 명령이 툴주의 옵션스 가시게 되면, 툴즈 옵션이 아니군요. 뷰에 어디 있다고 자꾸 저도 툴즈의 커스터마이즈를 찾으면 된다,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툴즈의 커스터마이즈를 찾아라. 툴즈의 커스터마이즈가 옵션 밑에 위에 있다는 거를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툴즈의 커스터마이즈 가가지고 이 옵션즈 가서 잉글리시를 코리안으로 이렇게 해서 바꾸면 바로 코리안으로 바뀌진 않고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갔다가 한번 한국말로 바뀌는지 메뉴가 바뀌는 것들을 일일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같습니다. 메뉴가 한글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어셈블리 디자인 도면, 드래프팅을 도면으로 바꿨고요. 뭐 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바꾸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툴즈에 커스터마이즈라고 이렇게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에 취직한다든지 너무 글로벌라이즈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굉장히 영어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잘 쓰더라고요. 위왕이면 옵션이나 모든 것들 영어로 놓고, 이 프로그램이 영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이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영어로 쓰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영어를 이용해서 카티아를 다루는 것에 익숙해지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네, 다시 영어로 바꿔서 영어로 됐나 한번 확인이 됐고요. 네, 영어로 바꾼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카티아 프로그램을 종류 다시 열어야 바뀐 영어 병가 바뀐 것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고, 프랑스 말이라는데 독일 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또한 마우스 사용법도 알 필요가 있는데, 객체를 선택하거나 명령을 드래그, 더블 클릭은 1번 버튼을 사용해서, 객체 이동하는 것은 펜을 이용해서, 회전은 2번, 3번을 누른 상태에서 회전을 안 하죠. 좀 전에 그 파트 디자인 만드는 것을 객체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이동을 시키거나, 그 또는 그 로테이션을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은 아까 만들었던 것 중에 이 센터드 렉탱글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스케치 워크벤치를 물론 지금은 이거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시간에 이거 만드는 것을 익숙하게 설명을 드리면 될 거고요. 지금은 마우스 쓰는 방법만 먼저 알아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2번 휠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고요. 로테이션 같은 경우 마우스 2번 버튼 누른 상태에서 1번 버튼 누르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요. 또 마우스 2번 버튼만 누르고 드래깅을 하면 패닝이 돼요. 2번 버튼에 컨트롤 버튼 누르면 줌인, 줌아웃이 된다. 그 차이를 이제 직접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우스 3번 버튼은 파워 메뉴를 띄운다는 거죠. 마우스 3번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 버튼을 뭐 얘를 하이드 시킨다든지 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겠죠. 팝업 같은 걸 띄울 때 마우스 3번 버튼을 쓴다 하는 거죠. 그 정도 외에도 이제 마우스를 자꾸 써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좋겠고요. 플라이 모드는 좌표 공간에서 물체를 관찰할 때 사용하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플라이 뷰에 이렇게 돼 있죠. 피드 얼리는 작업은 윈도우, 만약에 얘가 너무 커져 있어서 불편하면요, 이렇게 너무 커져서 윈도우에 꽉 차게 이렇게 누르려면 이 피드 얼린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화면에 꽉 차도록 그리는 거죠. 네. 플라이 모드는 잘 안 쓰게 되네요. 퍼스펙티브에서만 쓰니까요. 근데 펜은 작업 요소 아까 마우스 버튼 가지고도 이동시킬 수 있지만, 펜 버튼을 눌러서도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 1번 버튼 가지고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고요. 얘는 로테이션 버튼 누르고 1번 버튼으로 로테이션 시키는 거죠. 얘는 줌인 시키는 거죠. 줌아웃 시키는 거고요. 그 내용입니다. 노멀 뷰는 선처 물체의 선택면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노멀 뷰예요. 그렇다면 얘를 노멀 뷰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정면으로 볼 수가 있네요. 다시 얘를 누르고 노멀 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 부분을 정면으로 볼 수가 있네요. 또 이면을 정면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노멀 뷰를 이렇게 하면 얘를 정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걔가 노멀 뷰다.
네. 그런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고요. 크리에이트 멀티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티로 뷰를 볼 수 있고요. 큐브 뷰라든지 뷰 모드 툴바라든지 하이드 쇼 기능 등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멀티뷰는 얘고요. 네. 뭐 멀티뷰를 빼면 이렇게 되겠죠. 좀 이렇게 놓고 멀티뷰를 보면 멀티뷰가 이렇게 보이는 거, 정면이라든지 뭐 프론트. 그리고 원통문 뭐 얘를 뭐 이렇게 원통으로 뼈다귀만도 볼 수가 있는 이런 걸 좀 재질도 좀 바꿔서 뭐 이렇게 이런 걸 자꾸 바꿔서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면 그 뷰의 여러 하이드 쇼는 이제 얘를 이제 숨기고 싶다. 이 모양이 굉장히 복잡하면 얘를 숨기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이드 쇼 다시 쇼 하려면 얘를 누르고 그런 하이드 쇼랑 수압 비저블 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하는 것까지가 19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런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차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